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15년경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숫자보다 은퇴하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들의 생활이나 노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주어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를 일컫는 이들은 1954년에서 1964년경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태어났던 1960년대 초,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형편없었지요. 무엇보다도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당장 먹는 문제를,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서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를 고민하는 세대, 그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되던 그 무렵,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963년 2월 1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민정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임자. 예. 박정희는 김종필을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당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을 물러난 뒤 공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증권 파동을 비롯한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잠시 나가 있지 그래. 제가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깝게 부담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창당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 그 문제는 차차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끄러운 여론부터 좀 가라앉혀야겠어. 잠깐 나가 있어. 제가 나가 있으면 중앙정보부나 이후 문제는... 김재춘이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임자가 사는 길이야. 알겠습니다. 김종필의 외유. 이는 박정희를 곤혹스럽게 하던 4대 의혹 사건 해결의 한 방책일 수도 있었다. 박정희는 후임 중정부장인 김재춘으로 하여금 4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했고 김재춘은 정보부 간부 21명을 경질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 그런 가운데 1963년 2월 27일 박정희는 군정 퇴진을 다짐하는 이른바 전국 수습을 위한 선서식에 참석한다. 본인은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조국의 정치적 장래를 위하여 꼭 한마디 정치 지도자 여러분께 남겨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대의 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이 나라의 정치는 오로지 여러분의 일대 각성과 노력 없이는 다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다시 힘없는 정부, 전국의 혼란이 재현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씻을 수 없는 책임으로 돌아가고 말 것을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박정희는 전국의 혼란이 재현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씻을 수 없는 책임으로 돌아가고 말 것을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종의 경고였다. 그 경고와 함께 구 정치인으로 불리는 인물 269명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 정쟁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정불참 선언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진산 민중당 의원. 그가 기자를 만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묶은 장본인은 또 누구야? 그랬던 사람이 정치 활동을 풀어준다는 명목하에 일종의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뻔하다고 봐요. 이제 그 묶여있던 그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다양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될 게 분명한데 그 과정을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규정을 하겠어요? 혼란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227 선언이라는 게 결국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정확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박정희 씨 쪽에서 반발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 대립적이고 경쟁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군부 쪽에서는 그것을 혼란이라고 밀어붙이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유진산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1963년 3월 정치단체는 공화당과 민정당, 신정당, 민주당, 자유당을 비롯해 모두 40여 개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상을 놓고 군사정권은 혼란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미국 측은 2월 27일에 있었던 전국 수습을 위한 선서식에서 나온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 버거 미 대사와 필립 하비브 정치 담당 참사관이 마주 앉았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 측에 해온 원조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자유당 정권 동안 미국의 원조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승만 씨는 적어도 원조를 받아내는 부분에 관한 한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유당 정권 말에는 한국 총수입 가운데 6분의 5 정도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6분의 5? 예.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1958년 3억 2천만 달러를 고비로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군사정부가 집권했던 1961년에는 무상 원조의 경우 1억 달러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무상 원조는 대폭 삭감됐지만 잉여 농산물 지원을 이어왔잖소. 예, 그렇습니다. 잉여 농산물 원조. 박정희 씨가 군정을 연장하거나 민정에 참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원조나 지원을 줄인다는 게 그간의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비브. 네. 이번에 박정희 씨가 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나의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오마는. 네, 그렇습니다. 본국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이 민정에 참여하지 않은 대가로, 아니 말하자면 일종의 상으로 한국 측이 요구한 대로 AID 쪽에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미 의회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면 되잖소. 박정희 씨의 민정 불참 결정이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갖고 본국과 상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미 대사관에서 만찬을 열어서 박 의장을 초대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박정희 의장은 권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민정 불참을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해주었어.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결정을 낸 데 대한 사의를 표한다는 명목으로 일단 그를 불러다가 아예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겠어서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재 박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원수를 대사관 공관으로 초대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오도록 해야지. 경제 원조. 내가 추가 경제 원조 문제로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하시오. 그러면 올 거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의 발표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유진산이 우려하던 일이 마침내 생기고 만다. 박정희 의장이 제1군 사령부 장병들을 사열한 후 말한 훈시를 통해서였다. 본인은 이번 2월 27일 선언을 통해 구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구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정치 사회에서 구악을 저지르고 이 나라 민주 질서에 해독을 끼친 인물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조국이 위기에 처할 시에는 본인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잠옷 의미심장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예. 카카, 프랑스입니다. 파리에서 김종필 위원장입니다. 연결해. 예,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그 먼 데까지 갔으면은 외유나 즐길 일이지. 왜 전화야? 카카,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참모들이 의장 공간을 방문해서 충분히 말씀 올렸을 겁니다. 민정 불참 의사를 거두고 참여 의사를 다시 밝혀달라. 뭐 이 얘기잖아. 나라 돌아가는 꼴이 각하께서도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 때문에 조국이 또다시 위기에 처한다면 방관하지 않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욱이도 그러고 홍종철 위원장, 길재우 위원장 모두 다 강력히 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각하께서 여기서 물러나시면 혁명 세력들이 아니는 김종필이 알았으니까 임자는 프랑스에 갔으면 고색 창연한 유럽 문화도 좀 감상하고 여기 일은 잊으란 말이야. 어이? 그럼 카카! 아이 참 이 사람이 중앙정부 부장을 했다는 사람이 이 미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생각을 못하나? 카카. 국가재건 최고회의 외무국방위 유양수 위원이다. 그리 미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야? 버거 대사가 3월 15일 카카를 저녁 만찬에 초대하겠다고 합니다. 만찬? 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번에 카카께서 민정이양 선언을 하신 것이 버거 대사는 자기의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좀 하고. 감사의 인사? 네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아예 나를 불러다가 이 쐐기를 박으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뭐? 추가 경제 원조를 해줄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경제 원조? 추가 경제 원조란 말이지. 일단 내가 간다고 해. 알겠습니다. 카카!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이다. 김재춘 부장 무슨 일이야? 아니 임재 얼굴이 왜 그렇게 사색이 됐나? 카카, 군 내부에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응? 국가재건 최고회의 김동하 전 외무국방위원장, 박장함 전 특검부장, 박이만 건설부장관, 이규광 전 육군 헌병감 등이랍니다. 김동하, 박청함이, 박임항이, 이규광이라고? 쿠데타 음모라고?